네 번째 주제로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날짜가 지금 이제 거의 아직까지 확정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만 7월 말에서 8월 중순쯤 그리고 유력시 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랑 비슷한 시기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예,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저희 전당대회 하는 거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예. 같이 좀 화제가 좀 나쁘지 되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구도 자체가 지금 일단 여론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보니까 예,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또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히려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 왜냐하면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거를 좀 중화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이동훈이 같은 시기에 이재명? 당대표, 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음. 어떤 대립 구도, 향후의 어떤 구도라는 차원에서 차기 대권 구도라는 차원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 지금 보시기에 차기 대권 구도에서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이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데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예. 그러면 그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딴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은 워낙 그 국힘이 좀 무기력한 상태라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경쟁자는 뭐 다른 후보라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비토 움직임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랄지 홍준표랄지 뭐 이런 비토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뭐 관건이지. 내부에 뭐 유승민 의원이랑 경쟁을 한다거나 그 구도보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힘은 향후의 비전과 전망을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되는 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전과 전망은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치 정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탄핵 문제가 전면에 실린다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걸 건지, 아니면 개헌이 문제가 된다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걸 건지,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미래 비전.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을 갖고 얘기를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무슨 뭐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당면한 현안과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기할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지금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좀 역량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이제 6월 달부터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이제 좀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세게 이번에 좀 견제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렇죠. 용산과 밥도 먹지 않는 한동훈이다. 밥도 먹지 않는데 아무래도 여당 대표의 역할이 앞으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거다 보니 약간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당 대표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얘기처럼 그런 조율하는 것이 역할의 반이다, 이런 얘기는 틀리지 않았죠. 네. 근데 한동훈 당대표라는 건 대권 주자로서의 당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당대표는 대통령실과 어떻게 보면 맞서는 거예요. 대통령을 넘어서는 비전을 보여줘야만 그게 당대표가 되는, 아니 당대표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한테 당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 대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하고 일정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맞설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조율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경원 당선인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조율하는 게 절반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견제하고 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나경원 당선인한테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당권을 넘어선 대권에 대한 얘기도 나경원 당선인이 했는데 오랫동안 당대표였던 분들이 많이 대권에 거론됐지만 결국 오르지 못했다.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다. 리스크가 너무 큰 반면에 특별히 얻을 건 없는 자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 그런 면에서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한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기대는 있죠. 그러니까 당권이 어떻게 보면 독배일 수 있잖아요. 독이든 네. 사과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내부 견제 같은 것들이 작동해서 정치적인 활로를 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그런 나경원 의원의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걸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나가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경원이 견제하려고 그러나요? 위험성이 높고 대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리스크가 큰 반면에 얻을 건 별로 없지만 본인이 출마하실 가능성은 60에서 55 정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반 네. 이상이라고. 예. 이거는 그러면 약간 좀 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도 그냥 뭐 좀 견제용으로 그냥 던지는 수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보는 당권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당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기대하는 건 대통령실하고 잘 지내는 대통령하고 반쯤 조율하는 어떤 화합형 그런 당권 그야말로 당 대표를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당 이름을 당권 당 대표라고 부르지만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한동훈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근데 애당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당권이 그 당권이 맞을까요? 본인도 아닐 수도 결국에는 있나요? 대권을 노리고 대권을 하는 노리고. 얘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대권을 노린다는 게 잘 머리 안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모든 사실 당대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권을 다 노리는 분들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꼬아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얘기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일단 전당대 날짜는 이제 뭐 한 8월 중순쯤 된다라고 한다면 전대 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여론이랑 그 당원들 여론은 얼마나 이제 넣을까 요게 지금 남아 있는데 눈에 띄는 이번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29.1%, 유승민이 27.8%로 2등이 됐는데 처음에 했었던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유승민이 1등이 나왔었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도. 근데 이게 좀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반 여론 비율을 최대한 많이 높이는 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도 높고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당대표가 됐었을 때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데도 일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전 생각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당원 100%로 하자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좀 보수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분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경선 룰을 하더라도 당권 후보가 되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네. 당연히 대세가 당대표, 네.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도 일반 그 여론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대입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당원 100%로 해버리면 결국 영남 보수당이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대한 수도권 중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 여론조사를 많이 끌어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끌어들인다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54.8%로 압도적인 일이고요. 2위가 눈에 띄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원 전 장관이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지지율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2위로 이제 올라온 걸로 봤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듯이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일반 여론조사를 얼마나 넣을지, 당원들 비율을 얼마나 넣을지 당원 룰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